민주주의를 긋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민주역사올레 모임 대표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년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년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질서의 완성, 황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민주올레란 5페이지. 올레는 원래 제주도 말로 널멍, 쉬멍, 걸음멍 하면서 자연 풍광을 즐기는 걷기 행사이며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모범 삼아 민주올레는 도심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올레의 기본 정신과 특징을 살리며 진행합니다. 민주올레는 2010년 시민주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1, 4.19, 60 등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일에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2013년 4.19 민주올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대규모 행사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주최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저자 한종수와 올레길 기획자 강욱천을 중심으로 역사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0여 명이 아니고 100명이 넘지. 지금 또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올레 모임은 순수 민간단체이지만 남산 남명동 코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악민주올레는 관악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금방 갔다 온대. 박종철 열사 남산, 남용, 부산, 60, 관악, 민주올레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미 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올레에 나오며 서대문 형무소는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의 이름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올레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레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걸으며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2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 나오지? 2번째 책? 어, 3.1 민주올레, 3.1혁명 민주공화국의 초석, 3.1혁명 전 시대 상황, 서울의 3.1혁명과 민주올레. 몇 페이지야? 58페이지니까 보자. 58페이지만 여기네. 3.1 민주올레길 북촌 코스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종로 코스가 있고 지금은 종로 코스에 보성사예터 3.1 독립선언문 인쇄장소 현 수성공원 인물요전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한 이송일 선생 이까지 읽었다고 보면 되지. 자, 그 다음에는 정동 코스가 있고 4.19 민주올레 4.19 민주올레길 해화동 을지로 코스 해화동 고려대 코스 그 다음에 해화동 종로 코스 해화동 동국대 코스 급밖의 4.19 유적 그 다음에 남산 남영동 민주올레는 남산 남영동 민주올레길 부산 민주올레 부산 민주올레길 5.18 민주올레 5.18 민주올레길 60 민주올레 그 다음에 관악 민주올레 본문으로 들어와서 58페이지 네 번째 녹음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 3.1혁명 전 학생대표자 모임 장소 중앙기독교 청년회 YMCA 회관은 1908년 12월 준공되어 옆에 있던 한미전기회사와 더불어 1900년대 초기 종로의 전통적인 경관을 근대적인 경관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YMCA 강당에서는 시국 강연회는 물론 신문물을 소개하는 행사도 자주 열려 자연스럽게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종로의 대표적인 근대 경관이었던 YMCA 건물은 안타깝게도 1950년 한국 전쟁 와중에 소실되었다. 중앙기독교 청년회가 3.1운동에서 했던 역할은 1919년 1월 27일 종로구 관수동에 있던 중국 음식점 대관원 모임을 주도했던 것이다. 중앙기독교 청년회 간사 박기도의 주도로 모인 이 모임에는 강기덕, 조종의, 윤자영, 한위근, 김원벽, 한창식 등이 참여했다. 이 모임에서 지금이 조선 독립운동을 할 좋은 시기가 아닌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이 모임을 계기로 학생단 지도부가 태동되었다. 2월 17일경에 박기도는 천도교와 기독교의 독립운동 계획 과정에 대해 학생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에 강기덕과 한위근은 2월 20일 승동교회에서 김영기, 김대우, 김원벽 등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천도교와 기독교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1920년대 말 기독교 청년회 해방후인 1946년 2월 15일에는 좌익 계열인 민주주의 민족 전선 결성교회가 열렸고 김원봉, 이여성, 이태순, 김성숙 등이 참가하였다. 현 YMCA 회관은 1960년부터 1967년에 걸쳐 완공된 건물인데 이 건물 역시 민주화운동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4년 12월 24일 장준하, 개훈재, 백기환 등이 주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었다. 2층 강당에서 이 선언이 발표되면서 반유신 운동이 불이 붙었고 결국 다음 해 1월 8일 긴급조치 1, 2호가 발표되었다. 1986년 5월 17일 민청련 소속 회원들이 이 건물에서 광주학살 원인을 처단하라는 유인물을 뿌리고 현수막을 거는 기습 시위를 벌인 적도 있었다. 자, 여기서 1986년 5월 17일 미 청년에 관한 해석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 약자 민주화운동 청년이란 련은 연합회란 연인가? 그래서 민청련이구나. 민주화운동 청년연합회의 약자 1983년 9월
김근태를 의장으로 하여 민족통일, 부정부패, 특권정치의 청산, 냉전체제 해소 등을 목표로 하여 197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민중운동단체. 옛 종로경찰서터 독립투사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 현 장안빌딩. 1900년 한미전기주식회사의 사옥으로 준공되었다. 이 건물은 1915년 회사가 일본인 경성전기회사로 넘어간 이후 1915년부터 1929년 8월까지 종로경찰서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이 종로경찰서로 쓰일 때인 1923년 1월 100년이네. 1월 12일에 김상옥 의사가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다. 당시 종로경찰서에는 염라대왕이라 불리는 고등계 주인 미와 외사부로 미와가 쌀룬, 와사부로가 와는 흐어, 사가 산, 프로가 랑, 쌀룬 흐어 쌀랑, 미와 와사부로 쌀룬 흐어 쌀랑 미와 와사부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미와는 쌀룬은 수많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악랄한 고문을 자행해 독립운동가들은 치를 떨었다. 경찰서가 이전한 이후에는 장안빌딩이 들어섰는데 해방 후에는 이승엽을 비롯한 조선 공산당 분파가 이곳에서 모였으므로 이들을 장안파라 부르게 되었다. 종로경찰서 전경. 일기당천의 예를 남아 김상옥. 육십 1페이지. 인물열전. 일기당천의 예를 남아 김상옥. 3.1혁명이 낳은 독립운동 영웅 김상옥, 진쌍위 1890년부터 1923년. 의사는 서울 의동, 지금의 허재동에서 출생했으며 아버지는 구한말 군인이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데 14세부터 낮에는 철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흥예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23세부터 큰 물상회를 운영하면서 생계가 안정되자 3.1혁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여학생을 찌르려는 일경을 맨손으로 공격하여 칼을 빼앗았다는 일화도 남겼다. 1919년 4월 동대문교회 안의 영국인 피어슨 여사 집에서 혁신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혁신 공보를 발간하며 독립사상을 계몽 고취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40여일간 감옥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3.1운동의 열기가 가라앉자 1919년 12월 민족반역자 처단 암살단을 조직했다. 1920년 4월에는 친일민족반역자 여러 명을 처형하고 오송 헌병대분소를 습격하여 장총, 삼정 등을 탈취하였다. 1920년 8월 미국 의원단이 동양 각국을 시찰하는 길에 내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환영 나오는 사이또 총독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 경찰에게 사전 탐지되어 동지들이 붙잡히고 말았다. 단독 거사를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아 1920년 10월에 상해로 망명했다.
상해에 도착한 직후인 1920년 11월 의열단에 가입했다. 1921년 7월에는 독립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다시 상해로 들어갔다. 1923년 1월 사이토 총독이 일본 제국의회 참석차 독교행을 하는 것을 기회로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국내로 잠입했다. 상해를 떠나면서 의사는 실패하면 자기의 뜻을 지킬지언정 포로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의사는 이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 의사의 이 유언은 그가 다녔던 효제초등학교 교정의 비석으로 남아있고 이 학교의 체육관에는 그의 이름이 붙어있으며 학교 앞길의 이름 역시 의사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압록강 철교를 건너면서 경비 경관을 사살하고 신해주에서는 세관 검문소 보초를 권총으로 때려 눕혔다. 상해 주재 일본 경찰의 통보로 서울은 이미 삼엄한 경비에 들어가 사이로 사이토 총독 엄살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그러는 중 1923년 1월 12일 밤 종로 경찰서에 김상옥 의사가 던진 폭탄이 터졌다. 건물 일부와 행인 7명이 존경상을 입는 소동이 일어났다. 일본 경찰은 처음에는 폭탄 투척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은신하고 있던 후암동 매부 고봉근 집의 행랑채에 살던 여자가 종로 경찰서에 근무하던 친정오빠에게 밀고를 해버렸다. 자, 후암동 매부 고봉근의 집 후암동 302번지이다. 최근 김상옥 의사 한거터임을 설명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1923년 1월 17일 새벽 3시에 종로경찰서 우메다, 이마세 두 경부의 지휘 아래 20여 명의 경찰이 은신처를 보유했다. 김상옥 의사는 단신으로 두 손에 권총을 들고 총격전을 벌여 형사부장 다무라 조시치, 다는 텐이고 무라는 춘이고 조는 창이고 시치가 치, 그러니까 다무라 조시치, 텐춘 장치, 텐춘 장치, 다무라 조시치를 사살하고 수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추격하는 일본 경찰에게 사격을 가하면서 눈 덮인 남산을 넘어 금호동에 있는 안장사에 이르렀다. 여기서 승복과 집신을 빌려 변장하고 산을 내려왔는데 집신을 거꾸로 신어 일경들을 교란시키고 포위망을 돌파했다. 1월 18일 수유리 이모 집에서 유숙하고 19일 자신의 고향 마을인 효제동의 교회 친구 예수의 집에 은신, 동상도 치료하면서 거사 계획을 새로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1월 22일 효제동 은신처마저 종로경찰서 미화 형사에게 탐지되고 말았다. 일본 경찰당국은 4개 경찰서 총 비상령을 내려 기마대와 무장경관 수백 명으로 은신처를 급격히 포위했다. 김상옥 열사는 이번에도 단신으로 두 손에 권총을 쥐고 5채의 집 기붕을 뛰어넘으며 초인적인 시가전을 3시간 반에 걸쳐 전개했다. 황일운동사상 전무후무한 경상시내에서의 1인 전투에서 의사는 일경 10여 명을 사상했으나 탄환마저 다하여 마지막 남은 권총 한 발로 벽에 기댄 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자결 순국하였다. 순국 당시 의사의 몸에는 11군데의 총상이 나와 있었다. 유해는 이문동에 묻혔다가 현재는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1924년 상해 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소앙,赵수앙 선생이 의사의 전기를 지었고, 이성인가 삼성인가 이성 같은데,赵수앙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으며 그의 순국지와 인접한 마로니에 공원에 의사의 동상이 서 있다. 그의 주소는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장렬하고 극적인 것이었는데 어쩌면 의사에게 행복한 죽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의열도 하는 중 제대로 거사를 해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동지를 해방 후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서 희생된 동지들에 비하면 말이다. 옛 경성지방법원터 독립투자들이 재판을 받던 장소, 현 SC제일은행 본점 105인 사건 당시의 사진. 1920년 7월 정동의 본격적인 법원 청사가 세워지기 전에 있던 경성지방법원 자리이다. 다 1층이네. 그전에는 1금부가 있었다. 통감부가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으로 사법권을 강탈한 후 1908년에 재판소 근무를 이곳에 지었고 병탄 후에는 경성지방법원과 복심법원으로 변경해 사용했다. 정동 이전 후에는 종로경찰서가 이전해 사용했고 해방 이후에도 1957년까지 계속 종로경찰서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화신백화점 사장으로 유명한 박흥식, 벼싱즈, 박흥식이 신신백화점을 현 제일은행 본점 자리에 지으면서 헐렸다. 옛 경성지방법원 건물은 1911년 105인 사건 3.1운동 독립투사들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6.25 때도 살아남은 중요한 역사 유적이 1957년 재개발 과정에서 파괴되어 버렸다. 염상섭 동상, 오사카 독립선언의 주역.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이후 일본에서는 한동안 항일 활동이 중단되었다. 28 선언 때 많은 학생이 구속되고 많이 귀국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경찰에 따르면 도쿄 유학생 지도부가 본국 운동에 합류를 독려하면서 359명이나 귀국했다고 한다. 28 선언 당시 도쿄 유학생이 642명이었으니 절반 이상이 떠난 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 노동자들이 몰려 살던 오사카에서 항일투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KO, 이거는 KO 칭잉, K가 칭, 인이 오, KO 대 유학생이던 염상섭, 련샹서 1897년부터 1967년 69살 주도한 3.19 오사카 독립선언이다. 훗날 리얼리즘 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 만세전 3대 등을 발표하며 문명을 날린 염상섭은 오사카 독립선언서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는 한편 일제가 조선을 동화시키기 위해 만든 동조 동근론, 한국과 일본이 조선과 뿌리가 같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표본실의 청개구리. 당시 오사카 아사히 신문은 신의 조선인 검거, 불온한 비밀 출판을 배포하고 시위운동용 깃발 은닉이라는 제목의 3월 21일자 기사에서 19일 오사카 시내 덴노지 텐왕스 공원 음악당 공회당에 집결한 조선인 24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고 같은 날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KO대 칭잉대 동창생 변희용은 오사카 거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을 권유했다. 당시 오사카 거주 한국인 3,000여 명은 대부분 노동자였고 학생은 얼마 되지 않았다. 변희용은 35원을 주면서 시위 관련 문건을 작성하면서 출판법을 고려하여
등사 대신 골필, 먹지를 대고 쓰는 필기도구 골필이 사용을 저언했다. 염상섭은 오사카로 돌아가다가 기후역에 내려 여관에서 자신이 쓴 독립선언서를 수십 장 만들고 16일 오사카에 도착했다. 이후 이경근 등을 만나 시위 계획을 설명하고 독립선언서 서명을 요청했다. 이들은 학생 신분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거부했지만 대신 물적 지원을 약속했다. 염상섭은 두 사람과 경문 및 독립선언서를 각각 수백 통을 준비했다. 경문에는 19일 오후 7시 덴노지 공원의 태왕스 공원에 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18일 밤에는 오사카 공장지대를 돌며 한인 노동자들에게 경문과 붉은색 완장을 나눠주었다. 약속된 시간에 염상섭은 독립선언서 230장, 경문 1장, 대한독립 깃발 하나, 일본어로 된 독립선언서 13장을 몸에 지니고 공원에 들어섰다. 원래 계획은 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을 한 뒤 시가행진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원에 모인 노동자들에게 선언서를 나눠주고 낭독하자마자 현장에 잠복해 있던 일경들에게 붙잡혔다. 체포된 이는 그를 포함해 모두 24명이었다. 당시 체포된 노동자 중 좌공림, 조공리는 1926년 조선 공산당에 입당해 2년 뒤 경기도 책에 선출되었다. 그는 사회주의를 전파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돼 1929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독립운동 확산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일경은 염상섭을 엄벌에 처하려 했지만 시가행진이나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내란죄는 적용할 수 없었다. 결국 주동자인 염상섭과 시위 준비를 도운 이경근, 백봉재만 출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는 석방했다. 일본 법원은 1심에서 염상섭에게 금고 10개월, 이경근과 백봉재에게 금고 3개월 15일을 선고했으나 그해 6월 열린 2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염상섭은 감옥에 갇혀 있던 기간에도 일본 신문, 잡지 지면을 활용한 선전전을 활발하게 펼쳤다. 오사카 아사히 신문과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은 염상섭이 거사하고 석방되기까지의 과정을 각각 6차례나 보도했다. 염상섭이 생전에 회고했듯이 자신이 체포되더라도 보도만 되면 효과는 날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석방된 뒤 염상섭은 그해 11월 노동운동을 지향하며 요코하마의 한 인쇄소에 노동자로 취업했다가 1920년 동아일보 창간에 맞춰 정경부 기자가 되어 귀국했다. 67페이지 사실상 염상섭의 단독 거사로 추진된 오사카 3.19 선언은 만국의 한을 품고 살아가던 오사카 한인 노동자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어 주었다.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28 독립선언과 연이은 본국의 3.1 만세운동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식도 점차 생겨났다. 이러한 각성은 1920년대 오사카에서 벌어진 노동운동과 항일운동으로 이어졌다. 1925년에는 오사카의 한인 노동자가 34,311명으로 늘어났다. 1925년에 오사카의 한인 노동자가 34,311명으로 늘어났다. 덴노지 공원 염상섭 동상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동상이기도 하다.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일본 전체 한인 노동자 13만 6,709명의 25%를 차지했다. 물론 그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1930년대 한인 노동자의 임금은 하루에 평균 1엔 22선으로 일본인 노동자 2엔 5선의 절반 수준이었다. 거사지인 덴노지 공원은 이후 4대 기념일 투쟁, 3.1운동 기념일, 국치일, 관동지진, 조선인 학살일, 노동절은 물론이고 조선 총독 포갑정치 반대 투쟁 등이 열리면서 오사카 지역 한인들의 항일 집회 거점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927년 6월 1일 덴노지 공원에서 열린 총독 포갑정치 규탄대회 4,000여 명 참가는 도쿄 등 다른 지역으로 항일 투쟁이 확산되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 염상섭은 1996년 문학의 해에 문인들에 의해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할 만한 인물로 선정되어 그의 동상이 종묘공원에 건립되었다. 2009년 종묘광장 정비사업의 하나로 그러면 13년이 지났네? 작가의 생애나 작품과 무관한 삼천공원 약수터로 인정됐다. 이후 문화계와 시민사회는 염상섭 동상이 작가와도 연관이 있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자리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고 2014년 4월 1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으로 옮겨졌다. 이 동상은 누구나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형태의 조각품이어서 그 가치를 다하고 있다. 염상섭은 4.19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인물이기도 하다. 동아일보 2019 2구 기사 참조. 비선 3.1혁명 독립만세 시위 현장. 대한제국 대황제 보령 망육 순어극사 10년 친경 기념비 뭐야? 대한민국 대한제국 대황제 따황띠 대한민국 따한띠 보령망 육순 어떻게 띄어 읽지? 어극 40년 친경 기념비 이렇게 띄어 읽어야 되나? 다한帝国大皇帝宝岭望六旬御局40년 청庆기념碑라는 긴 이름을 가진 비가 이 정각 안에 있다. 고종은 1852년생으로 1863년 12세에 왕위에 올랐다. 1902년은 고종의 나이가 망육순 왕六旬 맞네. 망육순 곧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 다시 말하자면 51세가 되는 해이자 어극 의지 어극 곧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되는 해였다. 어극이 왕위에 오르다라는 뜻인가? 왕위에 오르다. 망육순 곧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 70페이지 1901년 12월부터 황태자가 중심이 되어 이를 기념하는 전호를 올린 다음 잔치를 베풀자는 장소를 올려 이듬해 축하 행사를 벌였다. 1902년 광무류 5월 4일에는 고종이 기로소에 들었다. 1902년이면 이전에는 그러니까 50이면
기로소에 들어가네. 지금은 65세가 되어야 되는데. 기로소는 정이품 이상 되는 고위관원으로서 나이가 70이 넘은 인물들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 설치한 관청이었다. 나이가 70이 넘은 인물들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 설치한 관청이 기로소. 정이품 이상 되는 고위관원이네. 임금도 나이가 많으면 특별히 기로소에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태조는 60세, 숙종이 59세, 영조가 51세에 기로소에 든 전례가 있었다. 1902년에도 영조의 예에 따라 고종을 기로소에 들도록 한 것이다. 영조의 예에 따라 고종을 기로소에 들도록 했구나. 기로소는 육저거리의 동쪽 끝, 바로 오늘날의 광화문 내거리 교보빌딩 자리에 있었다. 그 기로소 한모퉁이에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을 세우고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으로 세운 정각이 오늘날의 비전이다. 베이디안. 지니엔 베이디안이네. 이 건물은 왕이 아닌 황제로서 고종의 장수와 오랜 재위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에 걸맞은 치장을 갖추고 있다. 지면에서 이승으로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정면색한, 측면색간의 다포식 건물을 지었다. 그 둘레에는 돌랑간을 두르고 난간 기둥에 돌로 상스러운 짐승을 만들어 앉혔으며 남쪽 정면에는 홍해문을 세우고 그 가운데 만세문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으며 문짝은 철로 격자를 해서 달고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넣었다.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건물을 예전에는 비각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비각이 아닌 기념비전 치니엔베이사안 이라는 편액이 붙어 있다. 건물에 붙는 이름 가운데 전자는 왕이나 왕에 범가는 인물과 관련된 건물에만 붙인 호칭이다. 비각이라는 명칭 자체에 일제의 조선왕조 비하 정책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 비선에 3.1만세 운동 당시 6조 대로를 질러 광화문 앞까지 진출한 시위대를 구경하기 위해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3.1 당시 상황을 오늘날에까지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게도 만세문은 어떤 일본인이 떼어다가 충무로에 있는 자기 집 문으로 사용하였다. 한국전쟁 와중에 일부 파손되었지만 1954년 7월에 비전을 보수하면서 찾아 다시 달았다. 원 안의 인물이 훗날의 남로당수 박헌영, 옆 사진은 일제수감당한 박헌영의 사진. 박헌영, 내선 사람인데. 정동 코스, 대한문, 3.1혁명 만세 시위 현장. 대한문의 본래 이름은 대한문이다. 대한문은 경운궁의 정문이 아니라 동쪽문이었다. 1896년 경운궁을 중건할 때 경운궁의 정문은 남쪽의 인화문이었다. 하지만 인화문은 언덕에 가로막혀 답답했다. 그리고 대한문 앞으로 도로가 나면서 대한문이 자연스럽게 경운궁의 정문 구실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덕수궁도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다. 덕수궁이란 호칭은 고종이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되면서 일제가 고종에게 붙여준 덕수라는 궁호에서 유래되었다. 퇴위당한 임금 고종이 사는 궁 이란 뜻의 덕수궁. 이 본래 이름 경운궁을 대신하여 그 이후 쓰이게 되었다. 대한문 만세 시위 모습 따한문